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을 운동하면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잘 됐는지 실수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보니까 말 실수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삐삐 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한번 편집을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다시 찍자, 다시 찍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워버리고, 제가 이제 어제는 수요일이었으니까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니까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동영상 못 찍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에 운동 가기 전에 또 찍습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편집할 부분은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찍게 됐고,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와서 반찬도 만들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먹고 운동하고. 사람은 너무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자기 체력을 유지만 하면은, 유지할 정도만 먹으면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정의 키포인트는 우리 언니잖아요. 우리 언니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이제 아픈 이유가 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 언니를, 제일 큰 언니를 낳았을 때 할머니가 우리 언니를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 아기 때였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봤는데 막 우는 거야. 울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운다고 얘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겁추가 됐어요. 겁추가. 애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라오면서 이제 키도 안 크고 뒤에 허리는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심한 겁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겁추가 돼가지고 우리 언니 때문에 인물도 진짜 이쁘고 되게 똑똑하고, 우리 큰언니가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힘든 마음의 생활을 살면서 술도 드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됐을까? 왜 어지간한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들이 이쁘고 울어도 그래 울지 마 어이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가 운다고 해서 그렇게 애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면서 해보고 이제 한번 엄마한테 제가 몇 달 전에 꼬치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인생을 사셨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그래가지고 꼬치 물어봤더니만은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살아생전은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물어볼 생각도 안 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할머니가 막 시집을 많이 산다고 그러고, 막 할머니 남녀 호랑개교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 집에 오시면은 항상 벽을 보고 남녀 호랑개고 막 그러면서, 남녀 호랑개교가 일본 종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막 이상한 할머니다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할머니가 믿는 종교는 이단 종교, 이단 종교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종교. 할머니가 좀 오시면은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또 뭣도 하지 마라, 이 규제가 심해요. 우리 할머니가 오시면은 편하지가 않은 마음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편하지가 않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 참봉이었대요, 참봉. 그러니까 옛날에 현감이 있었잖아요. 현감 바로 밑에가 참봉이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말씀이 그때 그 할머니 집안이 건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씨들, 우리 할머니가 조씨거든요. 조씨들이 외척 세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건세를 누리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그 할머니 아버지가 그 참봉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2살 때 할머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기 때지. 물론 이제 밑에 뭐 일 도와주는 그 뭐 옛날에는 종들이라 그러잖아요. 종들.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손 저손에서 컸겠지. 근데 이제 둘째 이제 부인을 얻으신 거지. 아무래도 부인이 없으시니까 돈은 있겠다. 뭐 부인을 안 얻겠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게 된 거죠. 근데 할머니가 그 속에서 이제 자랄 때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 사랑을 못 받고 이제 뭐 한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삶의 여정 속에 유아기, 유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도 못 받았고 옛날 뭐 양반들은 근엄한답시고 뭐 그 별로 집안에 남자들은 집안 뭐 별로 참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랑도 못 받았고 힘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 뭐 집안은 돈이 있어서 좋지만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엄청 안 좋은 거야. 사랑이 없었던 거지. 기초적인 가정 속에 이 사랑이 있어야만 가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와주면서 엄청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할머니는 이제 새엄마 때문에 또 저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쓴뿌리가 많이 있겠죠. 속에 쓴뿌리. 여러 가지 엄청난 쓴뿌리가 많이 있겠지. 그렇게 자라오시면서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사춘기 때인가 봐. 시집 오기 전에 그 분풀이를 했나 봐. 새엄마한테 분풀이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집에 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다가 그 새엄마를 줄로 꽁꽁 매버렸대. 그런 일도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그 친정 집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지. 그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 새엄마가 뭐라 여러 가지 일을 욕을 많이 했겠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난리를 안 쳤겠어요. 그 새엄마를 갖다가 나무에다 꽁꽁 매버렸으니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 그러시면서 이제 할머니는 그 하여튼 그 지금 뭐 우리 자라올 때 뭐 저는 친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엄청 힘들었나 봐. 그냥 그 정도의 그 분노란 것은 이게 보통 힘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또 애절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 뭐 자세한 말은 못하겠지만 엄마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진작에 할머니 살아생전에 들었으면 할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도 더 없을 것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더 있어서 할머니를 좀 더 잘해드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할머니가 불쌍하다. 되게 불쌍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니게 이렇게 자라온 거지. 옛날에는 뭐 콩쥐 팥쥐 해가지고 얼마나 팥쥐 엄마가 콩쥐를 괴롭혔어요. 그죠? 예. 뭐 지금 세대도 만만치는 않은데 지금 애들이 그렇게 자라봐요. 아마 부모를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가 그 예의 범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끝났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대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살인이 일어났을 정도로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걔 엄청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 분리에 대한 저주가 있어서 할머니가 그런 성품으로 자랐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한테만 해당 사항이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도 부모하고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무역선을 타신 것 같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역선을 탔으니까 집안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겠죠.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것 같아. 그 시대 때 할아버지가 무역선을 탔기 때문에 뭐 일본에도 갔을 것이고 중국에도 갔을 것이고 뭐 여러 군데 다 갔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문물을 빨리 봤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눈도 세계를 보는 눈도 할아버지는 또 열렸을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형제들이 5명이래. 5명. 저는 3명인 줄 알았더니만은 그 가게도 조사를 저는 사실 안 해봤어요. 자라오면서 부모님들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고 또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여쭤보니까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5분이시더라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큰아들이야. 제일 큰아들이고 또 큰아들의 우리 아버지가 또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장손에 또 장손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역선 타기 때문에 할머니가 보니까 시집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 성격이 이렇게 모나가지고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포에서 태어나셨대요.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배가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목포로 갔다가 뭐 제주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태어나가지고 바로 제주도로 가셨대. 제주도로 배가 더 많이 들어왔나 봐. 그래가지고 북제주군에 사셨는데 제주도에서 오래 많이 사셨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초까지 사신 것 같아. 왜냐면 아버지가 그 시대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겠죠.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래. 자기가 중학교 가정 그때 정확하게 어떤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그 가정 가운데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났대. 중학교 한 2학년 1학기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셔. 근데 이제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찌라시를 막 뿌렸대. 빨갱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인다. 막 찌라시를 뿌렸대. 중학생들이 조그만 애들이 막 찌라시를 막 뿌렸대. 그렇게 조그만 애들은 아니겠죠. 중학교 되면 어느 정도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옛날에 제주 반란 사건을 일으킨 그들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막 잡아 죽였나 봐. 찌라시를 뿌린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는 사람한테 얼른 조치를 취하셨나 봐. 배를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 아들 빨리 저기 우리 그 고씨 집안 애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빨리 피난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분 배에다가 아버지를 꽁꽁 숨겨가지고 막 그 안에다가 배 안에 그 있잖아요. 밑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덮고 해가지고 찾으러 왔는데 아무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그 우리 지금 옛날에 고향이죠. 고흥. 예. 그 나로도 지금 나로 있죠. 거기 쪽에다가 이제 그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뭐 2학년 1학기 정도의 나이면은 얼마 안 먹었잖아요,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이제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우리 고향 쪽으로 피난을 시킨 거지. 시켰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놓고 땅도 많이 사놨더라고. 보니까 많이 사놨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사놓은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셋째 할아버지가 할머니 집을 살고 계셨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그 어린 나이에 둘째 할아버지 집에서 그 문간반에서 그 얹혀 사는 거야. 얹혀 사는. 그러면서 이제 제주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막 뒤숭숭하고 그러는데 아들도 제주도로 다시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엄청 힘든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희 아버지 고생 엄청 많이 하셨다. 고생 엄청 많이 하셨다. 엄마가 이야기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확실히 너희 아버지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친자식이 아닌 이상은 뭐 저기 작은 아버지가 얼마 뭐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킨 거지. 일을 시키고 일을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게 셈이 엄청 밝아. 뭐 이렇게 그때도 하신 거 보면은 술을 취하셔가지고도 뭐 그 가게 사람들한테 애상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오잖아요. 달아놓고 오면은 나중에 이제 갚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속여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따지셔. 아니 내가 그제 이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 밝아요. 셈이. 따지셔. 정확하게. 그러면서 갔다 오시고는 이 누구가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막 우리 아버지가 궁시렁궁시렁 거리셔. 집에 오시면 애상값을 갚고 술 드시고 달아놓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고 막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서 이제 그 애상값을 갚고 오셔가지고 막 궁시렁거려서 저는 알죠. 예, 알고 또 아버지가 또 글씨도 되게 잘 읽으시고 또 일본어도 되게 잘하셨어요. 그 시대 때는 또 좀 일제 영향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나이 때는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엄청 그때 막 목수 일을 막 배우셨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아버지가 너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 얹혀 사면서 공짜로 얹혀 살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더 없었지. 지금도 없지만 지금도 누가 공짜로 살아. 지금도 없지만 그 시대 때는 더 없었지. 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목수일을 배우셨는데 목수일을 배우면서도 가르쳐준 사람들이 엄청 힘들게 했나 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셨나 봐.
그러면서 엄청 힘들었다.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아버지가 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시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큰아들이니까 할머니가 다시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같이 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으니까 그 그늘에서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하셨으니까 아버지도 나름대로 엄청 힘든 세월을 사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수일을 그렇게 배우시면서 아버지가 그 고흥군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목수가 되시는 거지. 그 이제 배도 제일 잘 만들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께서 건축가셨어. 건축가. 뭐냐면은 우리 집도 그 몇 번 아버지가 지으셨어. 집을 다 이렇게 아버지가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셨어.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불렀대요. 목수가 필요할 때는. 그 돈도 많이 버셨던 거야. 돈도 많이 버셨는데 이제 뭐 그 저도 어릴 때 밥 굶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진짜 좋은 거 풍성하게 먹고 자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는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유롭게는 뭐 막 좋은 거 사고 막 그런 건 못했어. 못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벌면은 엄마한테를 맡기진 않으셨나 봐. 엄마한테 맡겼으면 엄마가 돈을 잘 간수를 잘했을 건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도 보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다 사. 그러면서 돈이 없다 그래. 어? 보면은 뭐 초등학교 제가 하여튼 3, 4학년인가 그때 보면은 전축을 좋은 거 사놓고 뭐 그 판 있잖아요. 전축판.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뭐 세퍼드, 독일제 세퍼드 개. 그때는 진짜 그 시골에서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세퍼드를 사가지고 왔어. 그 개도 그때는 되게 비쌀 텐데 걔 좀 무서웠었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바다 고기는 우리가 또 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 고기는 좋은 것만 먹고 자랐어요. 예, 좋은 것만 먹고 자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 목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부라는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농부라는 직업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시대 때는 지금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많이 있어야지 부자지만은 도시대는 그 시골에서는 땅이 많고 또 땅이 많으면 부자인 거야. 굶지 않고 그 먹고 살기만 하면 부자인 거죠. 거기는 이제 그 제가 살았던 곳은 바다도 가까이 있었고 그 땅도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한 밭은 몇천 평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중학교나 됐을 때는 그 뭐 논도 14마지인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여튼 저기 농사일 도와주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가기도를 알고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그 사랑, 단절된 사랑.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아들한테도 내려왔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려온 것 같아. 그게 이제 단절된 그 사랑이 그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쁜 손녀딸을 그냥 운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그 쓴뿌리, 그 악한 마음, 그런 쓴뿌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한 가정이 어려움이 겪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됐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저기 뭐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축복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주일 수도 있죠. 저주. 그 할머니한테 내려온 그 저주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여튼 옛날에는 그 할머니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할머니 친정아버지가 또 셋째 부인까지도 들었대요. 그 셋째 부인까지도 맞이했대. 뭐 옛날에는 양반들이 나는 양반이란 말을 진짜 싫어해요. 조선시대 뭐 조선왕족실록 수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되게 비참하더라고. 여자들이 되게 비참해. 뭐 양반들은 좋겠지. 돈 많은 남자들은 첩도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고. 근데 읽어보면은 종들이 불쌍해. 여자 종들이. 그 양반 부인이 본부인이 있고 종들이 있잖아. 여자 종들이 있으면은 이 양반이나 양반 아들들이 그 종들을 이렇게 딱 범하잖아요. 범하면은 이 임신하고 그러면은 뭐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번 읽었는데 여자들이 너무 비참하더라고. 여자들의 삶이. 그 종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응? 그 양반 때문에 죽는 종들이 또 얼마만 있어요. 괜히 두들겨 맞아 또. 여자 종들이. 그 여자 종들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노예야 노예. 사람 대접도 못 받아. 그 씨바지도 많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본부인이 양반집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이제 그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씨바지도 많이 드리고. 하여튼 조선 왕족 실록을 여러 가지로 읽어보면은 저 양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안 좋아요. 별로 양반장만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 교수님들도 그렇고 헬조선. 그게 맞아요. 헬조선. 진짜 헬조선이다. 여자들한테는 더 헬조선이다. 그리고 양반이 아닌 뭐 상민이나 뭐 또 뭐 노비 뭐 백정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뭘 조선 그래. 일반 국민들은 조선에 대한 그 한번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세요. 좋은 건가. 나는 진짜 그거 싫어.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여자들 참 그 양반 부인네들도 불쌍하고 그 여종들도 불쌍하고 또 일반 평민들도 불쌍하고 백정 뭐 노예 종 진짜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은 야 진짜 옛날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 복이다.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조선 이씨조선 막 물론 훌륭한 왕도 있지. 그렇지만은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거죠. 계속 그 뭐 왕궁도 그래. 왕궁 안에서는 더 무섭더니만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런 세상에서 왕궁에 사는 거 하나도 안 부럽다.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왕궁 나는 왕궁 생활이 그냥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속에 암투와 그냥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무슨 내가 몰랐을 때는 부러워하죠. 몰랐을 때는 부러워해.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왕궁 생활이 좋은 거가 없어.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3, 4대까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무당이에요. 뭐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그래. 무당이에요. 또 음란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음란이 가득해. 음란해요. 또 뭐야. 하여튼 가난해요. 가난했죠. 우리 옛날에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지.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부터 이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가난해요.
하여튼 모든 저주받은 영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했었어. 가득했는데 그 영들을 우리는 이 조상이 흐르는 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영들을 끊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영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창피스럽지. 좋은 일만 막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 조상까지 가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계도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알았고 끊어야 되고 후손들에게 좋은 가계도를 남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계도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계도 조사를 해보시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가 끊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수천대 이르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